밤 꼬박 새면서 21시간 이상 협상을 했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상대로 결렬됐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봉쇄한다. 그러니까 이란의 모든 이란 항구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배는 어느 나라든지 다 막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직접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시진핑 시민이 비식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입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손재기 월드 이슈 2026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중동 전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말에 아시는 대로 파키스탄에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급 미국하고 이란 인사들이 파키스탄 중재로 3자 대면 협상을 했습니다. 밤 꼬박 새면서 21시간 이상 협상을 했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상대로 결렬됐습니다. 앞서도 워낙 양쪽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타협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가 벤스 부통령인데 협상 끝나고 나서 우리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전달했다. 최선의 최후 제안을 했고 이제는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이란 쪽 입장은 이겁니다. 미국의 신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한 번의 협상으로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란 대통령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주의적인 접근이 최대 장애물이다. 그러면서도 도달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역시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양쪽이 지금 밀고 당기는 그런 아주 치열한데도 협상하자는 그런 의지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도 계속 중지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신뢰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에 있는 그 현지 매체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싸울지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 관련해서 그 제프리 삭스 미국 교수가 두 명의 미치광이들이 신의 노름을 한다. 뭐 이런 두 사람이 누군지는 다 짐작하실 겁니다. 협상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조금 몇 시간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지 그랬는데 트루스 소셜에 코멘트는 하지 않고 미국의 어떤 그 보수 매체,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매체인데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해상 봉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걸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포고령을 내렸고 미국 중부군 사령부 여기 이제 중동을 담당하죠. 조금 전에 호르무즈 해협 이를테면 이란이 지금 차단하고 있는데 이란 해역을 봉쇄하겠다. 그 시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봉쇄한다. 그러니까 이란의 모든 이란 항구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배는 어느 나라든지 다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선박은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문제인 게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분석이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이지만 미국이 그동안에 다들 기억하시지만 남중국해 중국이 영향력 확대하는 거라든가 이란 그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 그 전 세계 모든 공해는 항해 자유가 있다는 입장을 줄곧 내세워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이란 해역을 봉쇄하겠다. 공해를 봉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죠. 조금 심한 표현을 쓰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상당히 여전히 급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는데요. 파키스탄 협상 결렬되고 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거기서 협상을 빨리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란 내의 주요 목표물을 제한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지금 휴전이 발효 중인데 지금 호르무즈 이란 은해 봉쇄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뭐 휴전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혁명수비대 쪽에서도 만약에 휴전이 깨질 경우에는 불바다를 뭐 각오해라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양쪽이 협상 의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외신들도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로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1라운드 판정패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CNN이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급한 반면에 이란은 천천히 움직여서 트럼프를 더 애태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 공격 얘기 나오고 뭐 해완 봉쇄 얘기 나온 거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돌파구를 이번에 마련하지 못해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다. 뭐냐면 자꾸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에 이게 훨씬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을 거고 이란도 이 점을 꿰뚫고 있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란이 구사할 수 있는 카드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외신들은 이미 협상 전에 타협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호르무즈는 뭐 계속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란 군함이 지나가서 뭐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또 이란 쪽에서는 턱도 없다. 우리가 겁줘서 뭐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중국은 계속 지금 조용한 입장이죠. 중재한다고 하면서도 뭐 은근히 뭐 이란을 뭐 지원한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이 와중에 뉴욕타임스하고 CNN 보도인데요. 미국 첩보 당국자가 이렇게 전했다 하면서 이란이 이번 중동전과 관련해서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직접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자들이 슬그머니 흘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을 한 것 같다. 했다는 게 아니라 한 것 같다는 거고 제3국을 통해서 그렇게 될 그런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슬그머니 그런 식으로 흘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얼마 전에 F-15 미국 신의 전투기가 이란 작전 도중에 격추됐는데 그때 휴대용 추적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중국산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그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표적물을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뭐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러시아가 미국 무기를 직접 줬다는 보도는 없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일 경우는 전쟁이 또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중국은 뭐 즉각 부인합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변인이 우리는 전쟁 중인 어느 쪽에도 무기를 준 적이 없다. 없는 소리다. 가짜뉴스라고 하죠.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만 흘리지 말고 협상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도 슬그머니 여기 또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폭스뉴스하고 전화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앞서서 그랬거든요. 이란에 전쟁 물자를 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면 중국도 해당되느냐 했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사실 트럼프도 내달 중순으로 지금 베이징 방문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을 느긋하게 바라본다는 관측들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표지에 아주 재밌는 그런 걸 실었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외치는 그런 희미한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시진핑이 씩 웃는 모습을 실은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뭔가 함축적인 의미가 많다는 걸 짐작하실 겁니다. 트럼프의 그 무모한 전쟁으로 시진핑이 전략적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그렇다고 마냥 느긋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콩 대학 교수 기고인데요. 이 사람이 중국이 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란하고도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걸프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지금 사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걸프 지역을 공격하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양쪽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은 2021년에 이란하고 앞으로 25년 동안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93조 원 정도 경제협정도 체결하고 해서 이란에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그런 자기들이 투자한 것들이 미군에 의해서 폭격받고 부서지는 건 중국도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걸프국도 달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중국도 전쟁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 중동전은 시진핑한테 어떤 약간의 뭐 외교 시험대이기도 하면서 호재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 파키스탄 협상이 교착된 거에 대해서 아마 슬그머니 웃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시진핑은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예정대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하면은 사실 미국은 지금 뭐 미국산 콩하고 보잉 항공기 더 팔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히토리오 통제 이거 풀어야 되는 입장인데 시진핑이 그걸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좀 트럼프를 좀 늪에서 중동전 늪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시진핑이 슬그머니 피식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 교착 때문에 참 죽을 쓰는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좀 불리한 상황이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가 이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시키니까 이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죠.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심리를 했는데 국제 수지 적자 정의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이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면서 무역법 22조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국제 수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타당치 않다는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예, 백악관에서는 이제 무역 적자 때문에 국제 수지 적자 때문에 무역 적자가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무역법원은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도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열흘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항상 보면은요, 위기가 생기면 더 큰 위기를 만들어서 이걸 덮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와서 이번에 이란 해역 봉쇄도 아마 그런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마 내심 이란이 빨리 돌아오길 바랄 겁니다. 폭스뉴스하고 전화 인터뷰하면서도 이란이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또 슬그머니 내비쳤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전용기 타고 플로리다까지 날아가서 격투기를 봤습니다. 오늘 그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는 표정이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격투기 힘으로다가 상대를 제압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트럼프한테 지금 충고를 한다면 격투기를 보는 대신에 바둑 대국을 봐라. 바둑이 훨씬 더 깊이 있고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심오한 그런 전법이죠. 트럼프가 격투기 말고 바둑 대국을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